예, 차순우 기자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정유정의 엽기적인 행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도 이루어졌지만 정작 경찰서를 나설 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하 기자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신상 공개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신상 공개라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2일 정유정이 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넘겨지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시다시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도 언제 찍은 건지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신상 공개냐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상 공개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군요. 네, 신상공개근거법은 2010년 개정된 특정 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주요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과 의사나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공익성이 충분할 때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데요.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신상 공개 피해자는 50명에 달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도 4월 강남 납치살해범 황대항과 연지호,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였음에도 신상 공개가 안 돼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건 신상 공개가 안 되니까 한 유튜버가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이게 또 논란이 됐죠. 네, 탐정을 자처한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가해자의 얼굴과 나이는 물론 키와 혈액형,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35년이 구형될 정도로 강력범이었는데 해당 유튜버가 경찰과 검찰 모두를 통해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스스로 찾아내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신상 공개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필요는 있겠군요. 예, 정은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